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30분 치고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라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 치수를 다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구간을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접해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t부터 t까지다. 물론 양의 실수지만 그럼 저런 것은 마치 우리가 커튼을 열듯이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열듯이 양쪽으로 계속 밀어가는 모양이지. 그럼 이게 자꾸 벌어지는 거지, 커튼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프가 지금 어떤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가 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t부터 t까지라는 게 뭐 이런 뜻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이 그래프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더 생각하게 되면 진짜 요 사이만 보이게 되는 거지. 이 사이에서의 뭘 구해라? 최대와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져라 뜻인 거야. 그럼 뭐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치?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냐면 굳이 말하면 뭐 이런 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9월 모의고사죠. 2011년도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의 함수의 최대값을 이 t에 관한 함수로 정의하는 대표적인 문제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을 따질 때 보통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구간에서의 함수의 최대와 최대 또는 최소가 바뀐다는 거야. 뭐에 따라 바뀌느냐? 이 구간에 따라서 바뀐다. 근데 구간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좁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넓어질 수도 있고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보이는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근데 그 최대치수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범위 내에서 보이는 함수의 극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하지만 또 뭐가 가능할 수도 있냐면 이 세모와 별이란 경계선상의 함수값으로서 관심을 가져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프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범위가 만약 이렇게 잘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그래프는 이렇게 보이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최대는 어디가 돼? 이 극점이 되는 거지. 최소는 별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잘리는 간에 대부분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줘도 최대는 여기가 되고 최소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연속함수에서는 미분 가능 함수라는 연속함수라 생각하면 돼. 이런 점은 우리가 이 상황이 성립할 수가 없어.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이런 최대치수가 되는 점은 극점 내지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관심을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래프를 보니까 fx가 ex제곱에 ax 삼성의 플러스 bx 제곱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제곱에서 지금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잖아.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x가 0에서 무조건 접합니다. 그리고 접하기도 하고 a와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뭐 세제곱근이 될 수는 없어. 중근밖에 되지 못하니까 이 그래프가 물론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양수가 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0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x절편이 더 존재한다는 거지. 그지? 얼마?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하나의 더 절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그치, 우리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의 이 극한값을 알 수가 있죠. 이 극한값은 0이라는 거죠. 자, 근데 막연하게 0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 무한대 넣어봅시다. 그럼 얘는 0이 가까워지겠죠? 0이 가까워져요. 0이 가까워지는데 그냥 0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 0으로 가까워집니다. 자, 얘는 어차피 이제 어떤 값이 되든 간에 지수함수가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한값은 0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차피 얘는 플러스고 제곱이니까 자,
지금 a가 양수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x가 마이너스만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 어차피 더셈 뺄셈 의미가 없으니까 이 전체의 부호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실제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0에 가깝긴 가까운데 엄밀히 말하면 0 마이너스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다는 거냐면 어떤 방법을 써도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써도 이렇다는 거야. 오른쪽 것처럼 올라가 있고. 자, 그럼 그래프를 대충 상상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지. 0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절편을 가지고 다시 극소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지금 얘가 0이 되는 x절편을 보면 x절편이 x는 0이라는 중근도 있지만 여기 있잖아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새로운 절편이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알 수가 없어. 뭘 알 수가 없냐?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마이너스 a분의 b로 했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만 다시 얘기하면 x절편이 여기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형성될 수도 있다고.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0이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그래프가 이제 접했으니까 내려갔다가 언젠가는 또 이렇게 정근선을 가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음수일 때는 이게 뒤집어지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 그래프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크게 봤을 때.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될 거냐를 이 추가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보니까 모든 양은실수 t에 대해서 mt가 ft래.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t부터 t까지를 여기가 마이너스 t고 여기가 t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최대값은 현재 여기죠. 이게 ft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이 최대값을 뭐라고 정했냐면 이 사람 mt라고 정했으니까 선생님 같은 이런 범위 내에서는 mt가 ft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이 t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항상 그렇다는 거야. 항상. 얘는 봐봐. 항상 가능하잖아. 이 항상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어떻게 자르더라도 항상 최대값이 여기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선생님 같이 자른 경우에는 최대값이 양 끝점이 아니라 극점이 되는 거지. 극대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때, 물론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서 이 첫 번째 조건 때문에 무조건 이 그래프는 배제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양쪽으로 동일한 간격을 가질 때 이쪽 오른쪽 끝이 높이가 무조건 얘보다 클 수 있는 가능성은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극대가 더 클 수 있으니까. 모든 양의 실수를 했으니까. 결국은 그래프 형태는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더 가보는 거예요. 너는 배제가 되었으니까 넌 과감하게 이제 필요가 없다고 처리합시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그림을 좀 더 키울게요. 좀 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보면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양수 K라고 했어요. 어떤 구간 K부터 K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만, 이 범위 내에서 T에 대해서만 MT는 F-T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그러니까, MT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정했냐면, MT 여기잖아요?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으로 정의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최소값이 이 일정한 구간에서만이, 그 구간에서만 정의된다는 거예요. 뭐로? F-T.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잘라봅시다. 일단 그래프 얘란 걸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마이너스 t부터 t 사이에서의 mt.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현재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F0이에요. F-t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지? 그런데 그 구간이, 이 t라는 구간이 어떤 범위 내에, 간격이 2짜리 범위 내에서만큼은
이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범위는 안 되죠. t가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 좀 더 조절을 해봅시다. 조절을 더 해보면 이렇게 넓혀봅시다. 좀 더 범위를.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의 여긴 t죠. 여긴 t, 여긴 마이너스 t예요. 최소값은 아직도 f0이에요. 아직도 이게 성립 안 하죠. 근데 그게 성립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냐. 이때죠. 이렇게 같은 범위를 가주면 드디어 mt가 f0이기도 하지만 f-t라는 극점과 좌측, 우측 함수값 중에 좌측점을 따르게 돼요. 게다가 여기서 얘를 좀 더 이동시키면 그럼 얘도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라고 보면 이제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될 때 이젠 이 그래프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텐데 최소값이 여전히 f-t가 돼요. 아, 이게 가능하진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t가 여기에 있고 대칭이 되는 t가 마이너스 t가 이 x절편과 겹치는 순간, 이 순간 드디어 이 식이 성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t가 출발하는 것이 바로 k다, 그죠? 그래서 k에서부터 좀 더 범위를 넓혀도 여기가 드디어 k가 되는 거예요. 이 점 좌표가 k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를 좀 더 넓히더라도 여기 범위를 넓히면 여기 범위가 좀 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해서 범위를 넓혀갈 때도 여전히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될 거니까 범위를 넓히면 여전히 여기서 최소값이 형성되는 건 맞다는 거죠. 근데 그 범위가 최초 성립하는 k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k 플러스 2까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k 플러스 2까지만. 언제까지겠어? 여기겠죠. 극소점까지다 이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잘릴 거야. 이 범위가 이렇게 잘릴 거야. 그래프에 잘리잖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해볼까? 이렇게 표현해볼까? 이렇게 표현해보면 최소는 여기가 맞다는 거죠. 근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최소값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거죠.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t고 여기가 t일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값이 여기로 설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즉 어떤 범위를 잡았을 때 그래프의 최소값이 왼쪽 끝 지점이 되는 경우가 처음으로 성립하는 순간이 여기고 그때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k라는 걸 알게 되었고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서 여전히 왼쪽 끝이 최소가 되는 지점의 끝은 한계는 여기는 극소를 지날 때다 이거죠. 근데 이 값이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한번 이 fx를 결정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이 식 한계를 더 이용해 봐라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 이 그래프의 식에서 x절편이 마이너스 k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 식 자체를 쓰지 말고 이걸 씁시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fx가 2의 x제곱에 ax제곱 플러스 bx인데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0에선 접한다고 그랬고 물론 이걸 묶으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ax제곱에 2x제곱에 x 플러스 b가 되지만 결국은 a는 아니구나. a는 묶이는 게 아니죠. x제곱에 2x제곱이 되고 ax 플러스 b가 되죠. 이거 세제곱이네. 이건 제곱이고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가 되죠. 이렇게 되지만 너무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a를 밖으로 빼버리고 식을 새로 설정합시다. 이렇게 ax제곱에 2x제곱에 서로 또 다른 절편이 이제 얼마? 자, 마이너스 k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k다 라고 식을 적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k를 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미분을 해보게 되면 극소점이 여기서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미분을 해보면
f'x는 자 어차피 이걸 묶어놓고 시작하면 이걸 묶어놓고 미분을 해도 관계없으니까요. 자, 앞에 걸 미분하면 그냥 할게요. 복잡하죠? 아닌가? 그래 묶어놓고 합시다 그냥. 자, ax 제곱으로 묶었다 친다면 x 3성 플러스 kx 제곱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미분했다 친다면 a의 2x 제곱에 그대로 x 3성 플러스 k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하게 되면 ax 제곱에 3x 제곱 플러스 2kx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묶어주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공통인수로 묶었다 친다면 x까지 공통인수가 되겠네요. a에 2x에 x까지 공통인수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kx가 여기 묶일 거고요. 여기는 이제 x가 하나 빠지니까 3x 플러스 2k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a2x 제곱에 자, 계산이 좀 복잡해요. x에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의 x에 자 플러스 2k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인수분해가 되진 않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진 않고 지금 보면 이게 미분계수잖아요. 이게 이제 0이 되는 순간이 여기 보면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는데 너는 0이니까 여기 존재하고요. 얘는 지금 우리가 관계가 없고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니까 뭐 보다시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x에다가 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얘가 결국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의 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플러스 2k가 0이라는 방정식을 풉시다. 그냥 자 좀 복잡한데 자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의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나?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k 제곱 날아가고 6k에다가 5k를 뺐으니까 k가 되죠? k가 되고요. 4에서 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자 k가 2가 나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대략적인 식이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식을 fx를 이렇게 정했는데 정리해보면 이제 fx는 무엇으로 정의되느냐? fx는 ax 제곱에 다음과 같은 식이었는데 k가 2가 나왔으니까 x 3성 플러스 2x 제곱이 되었어요. 자 이제 a만 구하면 돼요. 그죠? 거의 다 했죠. k가 2도 구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건 f3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k가 2니까 자 이제 a만 구하면 되니까 이 식을 써야 돼요. 그럼 저 식을 한번 보니까 다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인테그랄에 1부터 5까지 2의 t성 곱하기 mt dt다 이랬어요. 이게 뭔 소리냐? 자 그게 이제 구해주면 3분의 7 빼기 8이가 나온다는데 자 이게 뭔 소리냐? 뭐 2의 t성은 말 그대로 하나의 식으로 보여야겠죠. 2의 t성 하나의 식으로 봐야 되고 mt가 뭐냐를 보니까 mt의 정의가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그죠? 마이너스 t부터 t 사이에서의 함수의 최소값이야. 근데 그 최소값은 분명히 아까 설명했지만 그래프가 있을 때 양 끝점이 될 수도 있고 극소나 극대가 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면 mt라는 걸 하나의 함수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함수의 식으로 표현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처음에 0이 상당히 작은 값 그러니까 t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잘릴 거니까 최소값이 계속 f0인 거예요. 해봤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는 mt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봐야 돼. 그래서 mt라는 함수를 정리하면 자 t가 0보다 크고 어차피 양수라 했으니까 t가 그치? 여기서 이제 양을 실수로 했으니까 0보다 크고 얼마가 되는 순간 전까지 그치? k가 되는 순간 전까지 자꾸 범위를 넓혀가다가 k가 2잖아요. 2 여기 적으면 이게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자 k가 0부터 점점 커지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커지다가 얼마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까지는 최소값이 f0, 0이야. 자 근데 2부터 시작해서 자꾸 범위를 넓혀가면 최소값이 ft가 되죠.
f-t죠. ft가 아니라 f-t가 되죠. 여기가 t고 여기가 -t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냐? 4까지죠. 4까지. 여기 4니까 4까지만 적어낸다. 그래서 2부터 4까지다 이거죠. 뭐 등호가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연속함수니까. 그지? 이 mt라는 함수도 연속함수일 테니까 이때까지는 f-t가 되고, 자 4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최소값이 뭐가 되느냐? 4가 넘어가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조정되니까 최소값이 f-4가 돼요. 자, 이렇게 복잡한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함수를 여기다 적용시켜야 되니까 1부터 5까지가 이 구간에 또 여러 군데에 걸쳐 있어요. 짱나게.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2의 t성 곱하기 mt인데 mt가 빵이니까 결국 얘는 빵이에요. 빵. 그 다음 더하기 2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쪼개고 있는 거죠. 2부터 4까지는 2의 t성 곱하기 f-t가 되죠. 의 dt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4부터 어디까지는? 5까지는 2의 t성 곱하기 f-4라는 상수가 나옵니다. 자, 이걸 계산해서 여기는 a를 찾으러 가야 돼요. 이게 a를 찾는 마지막 길이죠. 자,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2의 t성 곱하기 f-t. 이게 ft니까 ft가 되어 있잖아. 자, -t를 대입하면 a 곱하기 2의 -t성. 자, 이래서 이제 2의 t성을 곱해놓은 거겠죠. 그 다음에 -t를 넣었으니까 -t의 3성. 그 다음 플러스 2t 제곱이란 식이 나옵니다. 자, 그냥 이건 순수하게 적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적분을 해봅시다. 자, a를 밖으로 뺐다 친다면, 자, 이거 부정적분하면 -4분의 t 4성이 되고, 자, 플러스 3분의 2t 3성이 될 거니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4를 넣고 2를 계산하면 되겠죠. 야, 이거 정말. 자, 해보면, 자, a 곱하기에, 자, -4분의 2까지 해주고, 4를 넣고 1을 넣고 뺍시다. 4의 4성 64. 아, 맞나? 아니잖아. 4의 4성이 얼마야? 256인가? 256 빼기 2의 4성 16이죠? 그럼 240 되나? 뭐 이상한데? 240 플러스, 자, 여기 좀 칸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좀 줄일게요. 칸이 좀 없네. 좀 지쳐가지고 이제 왜 이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A에 어떻게 적어야 돼? -4분의 1에 뺐으니까 240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2에 4의 3성 64에서 2의 4성 8을 뺐으니까 56이 되겠네요. 맞나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또 계산해 봅시다. 자, 얘는 뭡니까?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2의 t성에, 자, 이건 뭐 적분할 게 별거 없을 것 같고, f-4니까 그냥 -1만 넣으면 되죠? 또 이상하네. a에 2의 -4, 이게 뭐 이러지? a의 -2 4성에, 맞나 이 계산이? -64 플러스 16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32가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을 좀 해보면, 이게 얼마야? -32? 뭐 이렇게, 자, 뭐 이렇게 복잡하지? 자, 너도 상수고, 다 상수네, 이거. 아이고. A. 자, 이거 다 상수죠, 이거 그냥. 상수니까 바꿔 빼버리면, -32에 2에 A에 2에 -4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의 t성을 적분해도 2의 t성이니까요. 여기다가 5를 넣고 4를 넣고 빼겠죠. 자, 그러면 -32a에 2의 -4성에 이게 2의 4성분의 1이거든요. 2의 5성 -2의 4제곱이 되니까, 아이고, 이거 뭐 계산하시겠네요. 그리고 계산을 다시 이거 칸이 없어요. 자, 이걸 정리 좀 하면,
마이너스 32a에 e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자, 그걸 계산한 결과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과 같다 했거든요. 근데 뭐 계산 안 해봐도 a밖에 없으니까, 여기 e가 있으니까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이 결국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fx는 자 4분의 1에 2x제곱에 x3성 플러스 2x제곱으로 완성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3을 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괜찮은 문제입니다. 계산이 좀 마지막에 불편한데 충분히 뭐 이 정도는 30번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잘 익혀두시고 한번 다시 손으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안되면 학원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그리고 또 학원에 와서 선생님께 질문합시다.